네,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잡스 시즌 2 네. 2부입니다. 예. 저희가 앞서서 1부에서 순공 확인해봤잖아요. 네. 순공 시간이 최소한 뭐 6, 7시간이 돼야 되는데 윤쌤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두 분은 실질적으로는 순공 시간이 한창 때 취업 준비하실 때 얼마나 정도 되셨는지 먼저 윤쌤. 저는 취업 공부를 따로 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취업을 했을 때에는 제가 취업을 했을 때에는 실제로 취업이 조금은 잘 되던 시기여서. 그럼 취업 공부 따로 안 했고 그냥 기본적인 실력으로 시험 한번 봐봤는데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들 뭐지 이 매력과 자신감은? 제가 취업을 한 시기가 2002년이에요. 아니 그러면서 아니 다른 친구들한테는 순공 시간 6시간 7시간 채워라. 뭐 나이 투 나이까지 공부해라. 이게 뭐. 근데 저는 이제 재수를 하거나 네. 또는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재수를 할 때는 거의 자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8개월 정도를 단 한 번도 누워본 적은 없어요. 실제로. 8개월 누워본 적 없다고요? 네, 책상에서만 잤어요. 그럼 구부리고 잠깐 눈 붙이고 깨고. 네. 아, 너무 인간미 없게 나오는데 이러면은. 너무 없는데요? 뭐 하나 줘봐요. 찔러보게. 피 나오나 뭐 하나. 그리고 대학교 때도 그냥 이러면 너무 재수 없으려나. 대학교 때도 이미 개수하는 건 이미 지나갔어요. 대학교 때도 그냥 보통은 저는 대학교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대학교 때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그 교수님 강의 듣고 나면 교수님 논문들 다 찾아보고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취업을 하게 된. 지금 이게 보시는 너무 분 재수 없는. 100거 한 6, 7개까지의 요구 조합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 저희 이렇게 해서 개나리 진달래 이렇게 하면서 되게 이미 그렇게 돼 있을 것 같고. 예. 그럼 이제 조은희 쌤은 순공 시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인간미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벚꽃 같습니다. 벚꽃처럼 네. 인간미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진짜 이렇게 1시간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 집중하는 시간이 20분. 네, 그래서 딱 보는 사람이 그래, 10시간이면 나도 그래 이런 말이 생기잖아요. 그쵸, 10시간이면 그러니까 200분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할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즐거운 게 너무 많고 맞아요. 재밌는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근데 그런 걸 안 하면 이제 공부할 때 우울해지니까. 네. 그렇지만 저는 또 장기가 이제 말을 잘 하는 편이어서 네. 저는 그래서 사실 면접도 첫 면접에 그냥 붙었죠. 그냥 뭐 딱히 취업에 그런 게 없었네요. 뭐. 네, 예. 아무래도. 근데 그때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제가 취업을 할 때 저는 학점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공부를 안 하니까 학교에서 정말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몇 점이었어요? 제가 그 말하면 취업할 쉽지 때는 않죠, 사람들. 3.1이었고요. 취업을 할 때는. 네. 근데 제가 4학년 1학기 때 취업을 해서 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졸업 졸업을 전에 할 취업이네. 때는 네, 그렇죠. 졸업할 때는 2.9였어요. 네, 그래서 되게 인간미를 담당을 오케이. 하고 있는데 좋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취업을 할 때 생각을 했던 게 내가 어차피 저런 사람들처럼 저런 사람 저런 지변 눈물도 뇌생남 없는 사람처럼 공부를 할 수도 없겠고 그냥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뭐 이런저런 활동들 많이 했고 저는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영어는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이렇게 말로 좀 이렇게 씨부리고 네. 그리고 또 이게 좀 신체 건강하고 괜찮나 방송에서? 야 괜찮대. 네. 그럼요. 네. 네, 가능한 것 좀 같아서. 개나리 진달래과 같은 느낌이었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좀 튼튼하고 이러니까 승무원이나 해봐야겠다. 물론 승무원 좋은 직업이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직무 역량이나 적합성을 먼저 파악을 하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붙은 것 같아요, 바로. 근데 그래서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어려운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 승무원은 취업이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예. 되게 인기가 많은 아나운서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일단 잘 하는 거,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 이런 걸 좀 고려하시면서 직업을 선택하셔야지 결과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좀 항상 드리고 싶었었어요. 어쨌든 두 분은 취업에 대해서 그 고배를 마신 적은 거의 없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이제 넘어가 볼까요? 좋아요. 네. 독취사 카페 아이디 타이거님이 올려주셨고요. 스펙 내역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어국, 지방거점 국립대 조경학 그리고 3.23점이고요. 어학 점수 없고 자격증은 나무의사, 조경기사 자격증 있고요. 전문 건설업체에서 2년 공무직 경력이 있고
대기업 협회 대외 활동, 봉사 활동은 다수로 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상 경력은 없고요. 1년 5개월간 무직 상태다. 나무 의사를 취득하려고 무직 상태였던 것 같고요. 2억 이하 공사 현장 대리인 경험이 2번 있었고 실제 현장 대리인이었대요. 추가 계획은 토익 810점, 오픽 IM2 만료가 돼서 재취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네. 경험상 건설업에선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네 하면서 혼잣말이죠, 이거. 네. 놀랐나 보다. 네. 아니 뒤에 하려고 합니다. 추가 계획이니까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대기업 채용이 나와서 중고 신입을 지원하려는데 동시에 지역 전문 건설업체 경력직 공고들 많이 떠 있네요. 이 나이에 나무의사 경력 2년은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중소기업은 어렵지 않게 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낮은 학점, 1년 반의 무직 기간, 학벌이 약점이라서 대기업을 노려도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대요. 연봉도 적어주셨어요. 대기업 연봉이 뭐 4천 초반대, 뭐 중소경력직 연봉 3,500을 4천 초반이라 할 때 대기업 탈락했을 때 계속 대기업 공기업 채용을 기다리며 문을 두드릴지 아니면 중소기업으로 들어갈지 고민입니다. 네, 대기업의 실수령이 월등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선배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예. 네. 그러니까 나무 의사가 되게 특이해요. 나무 그러니까요. 의사가 진짜로 그냥 저는 뭐 이 사람이 어떤 걸 표현한 그런 건 줄 알았더니 나무 의사라는 게 뭐 있나 보죠? 스펙 한번 분석 좀 해주시죠. 네, 나무의사가 있습니다. 나무의사는 원래 자격증 자체가 그 수목보호기술자라든지 식물보호기사가 있었는데 네. 이게 폐지되고 나무의사라는 걸로 이제 명칭 자체가 나무 의사예요? 네, 아. 실제로 이제 나무의 병명이라든지 이런 의사? 것들을 알아내는 그래서 진짜 의사입니다. 너 나무를 뭐야? 그럼 나 의사야?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네요. 맞아요. 나무의사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무의사인데 그러니까 나무의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피해 예방, 수목 피해 예방이라든지 왜 소나무 재선충 같은 것들 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약 처방 이런 것들까지 다 하는 것이 이제 수목 그 나무의사인 거고 지금 조경기사도 가지고 계시는데 나무의사가 우리가 잘 못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그 나무의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취업이 되게 잘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요? 상태에서는 특히 이제 수목원이나 아니면 오, 그러네. 그 수목원. 나무 병원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전국에 나무 병원이 8개 정도가 있는데 나무 병원에도 이제 의사로 취업을 하는 거죠. 실제로. 네. 예. 그래서 그래서 화분 들고 가나? 아니요. 아, 그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화분은 들고 가는 건 아니고 이제 나무 병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왜 8군데가 있느냐면 도마다 있는 거예요. 도마다. 그래서 그 도에 있는 이제 나무들이라든지 수목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대단히 중요하고 사실 프라이드도 굉장히 높은 직업 그러네요. 중에 예. 하나입니다. 네. 근데 왜 건설업으로 가려고 하는지가 저는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아마 건설업으로 가려고 하는 거는 조경기사 때문에 이제 건설업 쪽에서도 이제 건축 쪽에 조경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왜 건설업으로 하려고 하시는지가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실제로.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럼 그 조은희 쌤은 스펙을 봤을 때는 어때요? 지금 토익 뭐 오픽 만료되어서 재취득 안 하렵니다 해서 MC 선영이 이랬거든요. 네. 스펙 보면 일단은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그 어른들이 왜 그러시잖아요.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네네. 사람은. 네. 네. 요즘에 특히 그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전산직군이라던가 뭐 기술직군 분들도 해당이 되지만 가장 그 기술에 근접한 분은 지금 이 탈건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쪽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경우에 이분이 진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가 그러니까 왜 대기업 건설사에 왜 취업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사실 저희가 알면 그거에 맞춰서 좀 더 제대로 이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런 거 네. 생각하면 막 전화 상담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전화방. 예. 전화 오시는 한 번도 거는 없었나 전화 상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셔오는 거는 저희가 좀 이 분께서도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예. 익명으로 전화라도 하면 저희가 좀 더 맞춤형 피드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아. 그래서 그건 좀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이제 중소기업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신 경험이 있으셔서 그 대기업의 뭔가 명확한 시스템이라던가 체계 그리고 연봉 부분에 있어서 좀 매력을 느끼셔서 맞아요. 대기업을 좀 고집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예. 충분하고요. 근데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정말 전문성만 보는 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정량적인 스펙 요소들 그래서 오픽 정도라도 취득은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소나 공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 기본적으로 이 직무에 대한 역량만 본다라고 하면 대기업은 전반적인 것들을 다 보기 때문에 대기업을 생각하신다면 오픽 정도는 추가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기업을 가려고 한다면 어학 점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 쌤은 이분이 지금 중고 신입을 갈지 아니면 대기업을 가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어때요? 지금 아마 공사 현장의 현장 대리인 경험, 요게 사실 현장 대리인 경험이 좀 매력적이긴 하거든요. 네. 약간 현장에 가면은 좀 대우도 받고, 대우도 받고. 현장 대리님 보통 현장 소장을 네, 맞습니다. 대리한다는 말인 거예요? 네, 아. 맞습니다. 현장 소장 업무를 대신하는 거죠, 예. 실제로. 그래서 좀 대우도 받고 젊은 나이에 아마 대우도 좀 받아봤을 거고, 아, 맞아요.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매력이 있어서 건설 예. 현장으로 가시려고 하는 거고. 근데 잘못 배우면 젊은 나이에 현장 소장 맛봤다가 사람 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성향이. 그럴 수도 건방져지고 막 이렇게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 들어서 조경 같은 경우는 좀 대우를 받는 편이에요. 네. 왜냐하면 법률상 이제 아파트를 짓거나 뭔가를 지으면 네. 법률상 정원을 꼭 만들어야 되거든요. 녹지대를 꼭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조경이 조금 더 인기 있는 쪽으로 이제 변했는데 그러려면은 오히려 이제 중소기업을 그냥 가는 것보다는 대기업 문을 한번 두드려 보는 거 네. 이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은희쌤 말씀대로 오픽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추가적인 네. 거 있을까요, 조언? 뭐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대기업에 대한 그 목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들어가시면 되겠죠. 근데 그 지금 나무 의사를 취득을 해놓고서 이제 어디를 취업을 할까 지금 막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 사연 분과도 좀 동일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자격 사항을 어떤 기업에서 요구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경 직군을 필요로 하는 그런 대기업들이 분명히 이제 산업 특성에 따라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격 사항과 내 능력, 경력을 좀 더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기업들을 본인이 리스트업해 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뭐 딱히 영어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영어 없이도 일단 지원해 보시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실제로 뭐 공기업이건 중견기업이건 본인이 생각한 그 연봉 제가 볼 때 이분은 연봉도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써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4천 초반.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그 상한선, 하한선 이런 정해 주셔서 네. 뭐 중견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경력 개발을 하고 이 경력을 활용해서 나중에 내가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할 수 있는 거라면 뭐 4천 이상이면 다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지원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건설 그리고 이제 뭐 아파트를 짓는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공간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도 되게 많이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경험, 경력, 자격 사항들은 굉장히 이제 촉망받기는 하지만 본인이 찾아보지 않으시면 내가 정말 촉망받는 인재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격만 취득하지 마시고 일단 기업들 리스트업을 해보시는 걸 일단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분이 대기업 연봉을 중소기업하고 드러내면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생각을 했지만 이 밖에 다른 데 혹시 여기도 괜찮지 않을까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나요? 요 자격증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수목원은 금방 취업을 할 겁니다, 실제로. 네. 금방 취업을 할 거고 수목원 자체가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저도 몇 번 만나봤는데 네. 취업에 대해서 크게 고민은 안 해요. 걱정이 네. 크게 걱정이 없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그냥 수목원을 들어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네. 좀 더 이제 가고 싶은 곳이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임업진흥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 맞게끔 딱 맞춰져 있는 그런 공기업도 있고 좀 연봉을 생각한다면 조경 쪽으로 해서 LX 그러니까 국토교통공사 예전에는 지적공사로 불렸던 곳인데 그런 곳들은 연봉이 좀 그래도 신입 초봉 연봉이 4,000대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 10년 정도 하면 8천 정도까지는 받으니까 충분히 이제 LX 같은 경우도 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단 네. 공기업을 가시려면 네. 토익은 없어도 됩니다. 이쪽 직렬은 토익은 없어도 되는데 전공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사 공부를 하셔야 되고 직업기 초등교 공부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공부 엄청 해. 아 이게 윤쌤한테만 가면 공부 엄청 해야 되네. 그죠? 맞아요. 엄청 해야 돼요. 예. 맞아요. 네. 윤쌤의 문제가 공부가 본인에게 쉽다라고 느끼시기 때문에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공부하면 되지 약간 이런 나쁜 사람! 스타일이셔서 그쵸. 저랑 되게 티격태격 많이 하는데 저는 근데 이제 공부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공부가 공부는 어려우신 저도 어렵습니다. 공부는 저도 어렵습니다. 그게 더 밉습니다. 어려운데 나는 한다 이거잖아요. 일단은 제가 볼 때 이분은 그러니까 나무 의사 그리고 조경 이쪽 전공을 하시면 보통 윤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임업진흥원이라던가 수목원 이쪽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옵션으로 깔려 있어요. 예. 학교에서도 추천을 많이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 공기업에 대한 얘기를 쓰지 않으셨던 건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필기 공부도 좀 그렇고 그리고 임업진흥원이나 수목원이 연봉이 초봉부터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했을 때 차라리 대기업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고 여기서 성향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조경 기사만으로도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나와서 나무 의사 자격까지 취득을 하신 걸 보면 본인은 굉장히 좀 이제 계속 노력하고 뭔가 발전하고 전문성을 좀 갖고 좀 조직 내에서 좀 인정받고 싶고 이런 걸 원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성향인 분들은 사실 명확한 체계 그리고 성과 체계가 명확한 대기업이 조금 더 성향상으로 저는 더 적합하다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스펙들로는 물론 1년 5개월의 공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함 그리고 이제 내가 좀 더 직업관에 대해서 새로 생각해보기 위한 시간을 내가 가졌다라고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뭐 5픽 정도 취득하셔가지고 네. 대기업 일단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스트업해서 그리고 이제 뭐 플랜 B로 공기업도 일단 뜨면 지원은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윤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NCS랑 기사를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서 이분께서 조금 부담을 가지시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을 선택을 하실 때 성향, 요즘 MBTI도 되게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예. 성향을 좀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오래 다니시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MBTI 네. 뭐예요? 저는 NFP입니다. ENFP. ENFJ. 네. 진짜요? 네. 저는 일할 때는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적으로는 ENFP인데 네. 그 ESFJ가 나오더라고요. 일할 때 ES? 기준으로는. 오. 네. 그래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윤쌤은 아까 I라고 하셨던데 네, I 뭐예요? 저는 INFP인가 그렇습니다. INFP. 네, 그래서 그게 뭐예요? 뭐 어찌됐든 내형적이고 내형, 네. 그리고 조금 감정에 조금 감정적이고. 치우치는 뭐 이게 그런 형태. 직관. 그 하나의 단어로 표현되는 게 있잖아요. 인간상. 네. 기억이 안 나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맞아. 저는 이분 그 나무 의사 자격증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는데 뭐지가 아니고 본인 아, 말하면서 죄송해요, 뭐지라고 죄송해요. 누가 네. 대답해줘요? 이게 뭔가 성향을 빨리 파악하고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은희 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공기업에 따라서 각각 인재상이 다를 것 같고 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어때요, 윤 쌤? 공부해야 돼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그 아까 MBTI 얘기하셨으니까 MBTI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약간 결과 중심주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향의 S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 그러니까 과정 중심형이 아니고 성과주의니까 실제로 이제 결과주의, 성과주의라서 결과를 딱 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대기업 인재로서 조금 맞고요. 그 다음에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애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은희 쌤이 자기애가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은희 쌤이 그 자기애가 강하신데 잘못 배우면 자뻑인데 그죠? 또 그것도? 이제
자기 발전하는 걸 좋아해야 네. 돼요. 자기 발전하는 걸 좋아하고 자기가 어느 정도 스스로 컸다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조금 만족하는 그런 쪽이 이제 중소기업에서 잘 버틸 수 있는 성향인 거고, 공기업 같은 경우는 좀 무던한 사람들이 이제 좀 공기업 성향에는 조금 맞죠. 실제로 공기업에 들어가신 분들 또는 이제 공기업에서 이제 조금 오래 종사하신 분들을 보다 보면 네. 오히려 이제 만났을 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굉장히 개방적인 성향들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자기 취미도 확고한 그런 분들도 좀 많으세요. 근데 일을 할 때는 약간은 과정 중심적인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심이 되는 그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공공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 업무는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상 이게 얼마나 정당한 행위인가, 그리고 정의로운 행위인가, 얼마나 공정한 것인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사실상 결과 중심보다는 과정 중심형의 인재가 공공기관에 조금 맞는 인재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공공기관 분위기가 뭐 흔히 말하는 군대 분위기다까지는 아닌 거. 요즘에는 아니죠. 군대 분위기가 전혀 아니고요. 실제로 과장분들은 뭐 부장님들한테 자기 할 말 다 하고 사는 대기업보다 오히려 군대 문화가 그래요? 달라졌어요? 아닌 그러면 그런 문화입니다. 윤 쌤은 지금 대기업 형이냐, 공기업 형이냐, 중소기업 형이냐, 나는 뭐 누구의 형이다. 죄송합니다. 예, 어떤 형이세요? 전 그냥 모른 채 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예. 어느 형 유형이세요? 저는 조금 일을 할 때는 결과 중심형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제가 그냥 저의 스스로를 이제 판단했을 때는 과정 중심형인 것 같은데 좀 결과를 내는 걸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즐기자가 아니고 일은 잘해야 된다라는 위주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고 잘해야 돼 이런 네네. 생각이죠. 네, 열심히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잘하는 건 누구나 못하니까. 아우 깐깐해. 깐깐해. 맞아요. 그러면 쌤은 이거 그 유형 좀 설명해 주세요. 대기업, 공기업 형, 뭐 중소기업 형 이렇게. 윤쌤은 또 이제 어렵게 설명을 하시죠. 이제 뭔가 철학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많이 당하시는데요. 우선 그 공기업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공기업은 아무래도 좀 수평적 분위기 그리고 워라밸이 있고 정년 보장이 되는, 그러니까 업무 성과에 막 매여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공기업으로 몰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네. 대기업 같은 경우는 돈도 많이 주고 뭔가 내가 성과를 인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막 되게 빡빡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리고 중소기업은 우리가 막 뭐 미생이나 이런 드라마 보면 되게 악덕 사장 이런 걸 막 생각하시면서 저기 들어가면 막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고, 이게 바로 지금 취준생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선입견 중에 하나인데 네. 그냥 딱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기업은 그냥 그러니까 숨 쉬는 것 같은 존재인 분들이 그러니까 배경 같은 존재인 분들이 되게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누가 뭘 해 그래도 오히려 공기업은 되게 막 되게 정의로워야 될 것 같고 이러잖아요.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아니라 저러면 저런 거고 난 내 할 일이나 해야겠다. 약간 이런 분들 있죠. 그래서 팀 활동을 하더라도 누가 일을 제대로 못해. 그러면 그냥 쟤는 저런 사람인가 보다. 나는 내 거 하고 그래도 혹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봐서 나도 한마디를 하거나 뭐 도와야 될 게 있으면 그때 이렇게 하겠다. 딱 그 정도. 네, 그래서 약간 이 튀지 않는 분들. 나는 굉장히 좀 이렇게 무던하게 리스크 없이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공기업에 잘 맞아서, 그래서 좀 모범적인 분들이 좀 잘 맞으세요, 오히려. 그래서 실제로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 학점도 다 좀 높으시고 이런 게, 그러니까 그 스펙이 높은 게 아니라 성실도가 조금 높으신 분들이 좀 많으시고 그 네. 필기 공부도 이제 그런 분들에게 잘 맞는 공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되게 어마어마하게 막 그런 수직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제 제 친구가 이제 과장인데 이 친구의 그 철칙이 있대요.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신입들을 보면서 일단 일을 시켰는데 신입이 일을 잘 못했다 이러면 뭔가 그리고 되게 대충 하는 느낌이야. 그러면 그냥 첫 번째 단계는 기분 탓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또 시켰어. 조언을 해서. 근데 또 못했어. 이제 그러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아직까지 쟤도 잘 안 하려고 열렸어, 했을 거야. 예. 쟤도 잘 하려고 했을 거야. 네. 그런데 또 일을 또 시켰는데 또 못해요, 신입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 마음? 중요한 건 마음이다. 쟤는 분명히 일을 잘 하려고 했을 아.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놓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막 엄청 막 닦이고 막 나한테 뭐라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단 개인의 일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 뭐 누군가에게 뭐라고 막 화를 낸다거나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각자 도생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오히려 대기업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같이 협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분위기를 굉장히 수직적으로 생각하시고 뭐 야근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각자 살기 바쁜 곳이 대기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내가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든 좀 하려고 하는 좀 결과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기업 잘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자 서로 힘들기 때문에 왜 군대로 얘기하면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정말 막 진짜 빡빡한 곳 가면 네. 오히려 되게 막 너무 고생하고 그러니까 피곤해서 일찍 잠들고 이러니까 되게 막 서열 이런 문화가 체력이 심하지 많이 없고, 않다. 빡세지 거랑, 않다. 네, 군기가 크지 않다라고 네. 하는 거랑 거의 비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직적이지 않아서 본인이 뭔가 성과를 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잘 맞는 것 같고요. 중소기업은 이제 대기업이랑 거의 동일한데 아무래도 아까 윤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뭔가 성과를 내는 게 바로바로 보여지는 게 스타트업이나 이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물론 대기업에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근데 이제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는 분들은 중소기업 들어가셔서 내가 뭔가 성과를 내서 나중에 뭐 스톡옵션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뭔가 성과를 인정받으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자기애가 있어야지 내가 연봉이 적어도 아니야 나는 결국에는 너네보다 돈 더 많이 받을 거야 약간 이런 멘탈을 가지신 분들은 네. 중소기업 가셔서도 안정적으로 잘 사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자기애 많으시다면서요? 아까 저는 자기애가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못해도 나는 뭐 합리화? 합리화를 잘하죠. 본인 삶을 예를 들어, 잘해요. 뭐 시험 성적이 나쁘게 나왔어. 그럼 공부 안 했는데 뭐. 어. 괜찮아. 다음에 그럴 하면 수 되지 있지 뭐. 다른 네. 거 잘하면 되지. 약간 이런 스타일.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사연을 만나봤거든요. 네. 댐동님 그리고 탈건님의 사연 만나봤는데 오늘 선물을 받을 주인공을 이제 선정해야 할 시간이거든요. 예. 힘을 내요 슈퍼파워상 어떤 분에게 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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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예상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나무 의사는 너무 큰 기술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책을 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취업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첫 번째 사연인 네. 댐동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댐동님에게 해커스 취업 도서를 선물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두 분이 계속 강조하셨던 게 공부는 해야 된다. 필기 준비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네. 꼭 취업에 성공하시고 또 시청자 여러분도 독취사 카페를 통해서 많은 저희에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